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전범위를 시작하죠. 전범위 시작인데, 뭐 전범위나 뭐 진도벌이나 뭐 한 가지죠. 이제 전범위도 진도별처럼 최근 판례를 가지고 문제 만들었고, 그다음 최근 판례가 없으면 이제 옛날 판례라도 해서, 그러니까 기출문제 변호사 시험이나 법원행시나 다른 시험에서 나왔던 쟁점이 있는데 그 쟁점을 출제하고자 하는데 최근 판례가 없으면요 옛날 판례를 가지고도 문제 만들었어요. 똑같이 아직 물론 판례 차는요 아직까지 출제되지 않은 쟁점이고요. 출제되지 않은 판례고 쟁점은 이미 출제된 쟁점이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문제인데 오늘은 이제 최근 판례예요. 아마 이게 작년 판례인가? 2021년 판례죠. 예, 재작년 판례네요. 재작년 판례니까 재작년 2021년 12월 30일 나왔으니까 아주 따끈따끈한 판례죠. 이 판례인데 이 판례는 이제 1번 문제랑 2번 문제는 판례 사안이고요. 판례 가지고 문제 만든 거고 두 문제만 만들 수는 없어서 세 번째 문제는 제가 일부러 만든 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 처분성 관련된 문제고 처분성 관련 문제인데 이제 처분성에 관련된 문제를 해서 처분성만 쓰면 안 되고요. 이 사안에서는 행정청의 개념까지 쓰셔야 돼요. 행정청의 개념까지. 그다음 2번 문제는 공정률과 성격 문제 아니면 뭐 구성요건제 효력과 성격 문제에 관한 문제고요. 2번까지가 판례 사안이고요. 3번은 이제 이완결정 소급표 관한 문제입니다.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고요. 특히 3번 문제 관련해서 이완결정 소급표 문제를 낸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완결정 소급표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답안지 쓰려고 하면 엉뚱한 얘기 쓰고 뭐 틀린 얘기 자꾸 쓰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냈습니다. 그래서 사회생각에 보시면 갑협회가 뭐냐면 청포화학안전기술협회입니다. 갑협회는 청포, 도금, 화학류 등의 안전관리 등 법률 48조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갑협회가 있어요. 협회가 있고 A에서 B에서는요 회원사 이 협회의 회원사 A에서 B에서는 산업화학류 제조 판매 수입업 등을 하는 회사들이고요. 갑 회사의 회원들입니다. 회원사입니다. 회원사. 그래서 갑사가 있고 A사가 있고 B사가 있어요. A사와 B에서는 갑협회의 청포, 도금, 화학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죠. 78조 1항 4호에 따라서 매출액 중 일부를 회비로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협회는 2020년 12월 6일 날 A회사와 B회사에게 회비로 각 1억 원을 납부하라고 회비 납부 통지를 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6일 2020년 12월 6일 회비 납부 통지. 회비 납부 통지를 하였고요. 이에 A회사와 B회사는요, 2021년에 회비로 각 1억 원을 납부하였다. 그런데 B회사는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헌법재판소는요, 2021년 5월 6일. 시행령이죠. 시행령, 시행령. 4호. 3호가 아니라 4호에 4호. 문제 네 번째 줄에 4호래 되는데 4호가 아니라 3호입니다. 3호. 그래서 밑에 줄 78조 1항 3호가 법률위반 원칙, 포괄위행입법 금지 원칙, 과잉 금지 원칙 위반의 유형결정을 하였다. 그래서 B회사가 현재 헌법소원을 제기했고요. 헌재가 시행령 78조 1항 3호를 위헌 결정했습니다. 이 해변 납부 통지에 근거가 되는 법률이 있죠.
문제에서 네 번째 줄에 있는 78조 1항 4호를 3호로 바꿨어요. 3호로. 3호입니다. 3호. 이제 문제 보시면 1번 회비 납부 통지가 항고수행 대상이 되는지를 검토하시오. 행정청의 처분이냐? 이제 이게 처분성 문제, 처분성 문제. 근데 이 문제에서는 뭘부터 이제 검토하셔야 되냐면 이제 갑화폐가 행정청이냐? 네, 문제 해설지 있는 것처럼 갑화폐가 행정청이냐? 이걸 검토하셔야 돼요. 만약에 갑화폐가 아니라 뭐 관할구청장, 뭐 관할결정서장 이렇게 있으면 행정청인지 아닌지를 논의할 필요가 없지만 갑자기 협회가 나왔잖아요. 협회가 나왔기 때문에 이 갑화폐가 행정청이냐를 검토하셔야 되고요. 이제 행정청이다라고 결론을 내셨으면 회비 납부 통지가 행정처분이냐를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둘 다 인정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 인정됩니다. 그래서 행정청의 개념이 어디 잘 되어 있냐면 행정기본법에 있어요. 행정기본법 2조 2호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본법 2조 볼까요? 2조 2호 2조 2호 행정기본법에는 많은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잘 읽으셔야 돼요. 시험장 하는데 뭘 할지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으면 행정기본법을 보세요. 잘 모르겠다. 뭘 할지 잘 모르겠다면 행정기본법을 보고 있어요. 2조 2호 보시면 행정청이란 다음 과목의 자를 말한다. 과목.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말한다.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요. 표시하는 기관. 행정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고 표시하는 기관.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하는 기관이 행정청이래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회비 납부 통지잖아요. 회비 납부 통지가 돼 있으면 여기 이제 통지 돈 내라요, 그죠? 이제 기하 갑회사 비회사 기하 이렇게 해서 돈 내시오 써놓고 여기다가 사람 쓰고 이름 쓰고 도장 찍잖아요. 도장. 여기 써 있는 사람 말이에요. 여기 써 있는 사람 말입니다. 여기 써 있는 사람. 뭐 관할구청장이라고 관할구청장 결국 도장 찍어 있으면 관할구청장이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하는 기관입니다. 이것을 이제 쉽게 처분명의자라고 하죠. 처분명의자. 여기 처분서에 도장이 찍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남목 보시면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인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 사인도 다 포함됩니다. 이것이 행정적인 개념입니다. 이제 맨 끝에 사인. 이 사인은 공모수사 사인을 말해요. 공모수사 사인. 그래서 됐고요. 행정적인 개념 보셨고요. 이제 문제 해설지 보시면 1페이지에 문제 소재 봅시다. 문제 소재.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은요.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위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해 준한 행정작용. 이것은 처분의 개념을 여러 써놨잖아요. 앞에다가 문제 소재에서 처분의 개념. 이게 행정소송법 2조 1항 1호거든요. 행정소송법 2조 1항 1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뺏기는 거예요. 행정청 해하는 행정청 나오죠. 그 다음에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에서 공권위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다음에 그 밖에 이해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따라서 당행 사안에서 갑협회의 회비 납부 통지가 항거 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첫 번째 갑협회가 행정청인지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회비 납부 통지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위 행사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된다. 됐죠? 예, 이 두 가지를 검토하셔야 됩니다. 로마자 2번 갑협회가 행정청인지 여부 보시면 행정청의 아까 봤던 겁니다. 행정기본법 2조 2호에 따르면
행정청은요,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기관과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이 사안에서는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가 해당되는지 각 협회가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겁니다. 아무튼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안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래 행정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도 행정청에 해당한다. 사안의 정의 보시면 잠깐 해설지 보시기 전에 참조조문을 봅시다. 참조조문. 왜냐면 이런 문제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참조조문을 보고 단서가 어디 있나, 단서가 행정청으로 볼 수 있는 단서 조항이 어디 있나를 잠깐 찾으셔야 돼요. 찾아가지고 적절한 조항을 뺏기시면 돼요. 어딨냐면 이제 48조 볼까요? 48조 1항 보시면 총포, 화약류, 분사기, 전사, 충격기, 석궁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기술 연구 개발과 행정청에 위탁하는 나오죠. 행정청에 위탁하는 나오죠. 행정청이 위탁하는 총포, 화약류, 분사기, 전사, 충격기, 석궁의 안전한 교육,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포 화약 안전기술협회를 설립한다. 이게 행정청이 위탁하는 뭔가 우리 되게 복잡하잖아요. 이 협회가 뭔가 많은 업무를 하는데 그 중에 많은 업무 중 하나가 행정청이 위탁하는 업무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항 보시면 법인으로 한다. 넘어가셔서 52조 여러 가지 사업을 해요. 1호부터 9호까지 사업하는데 쭉 내려가셔서 9호 볼까요? 9호. 총포, 화약류, 분사기, 전체 충격기, 석궁의 안전에 관한 경찰청장이 위탁하는 업무. 경찰청장이 일정한 업무를 위탁하나요? 예. 경찰청장이 일정한 업무를 위탁합니다. 그래서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됐고요. 62조 볼까요? 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걸 제외하고는요, 민법 중 재단법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 무슨 말이에요? 이 법은 이제 재단법이구나. 재단법인데 경찰청장이 위탁하는 일정 업무를 위탁받아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보시죠. 그럼 다 나왔어요. 이제 다 나왔어요. 행정청 맞아요. 그래서 행정청만 맞아요. 행정청으로부터 권한을 위탁을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는 공공단체, 그렇죠? 재단법인도 공공단체 포함되잖아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안의 적용은 이제 가로친 거 조문만 보세요. 조문만 열심히 뺏겼어요. 48조 뺏기고 62조 뺏기고 쭉 내려가서 52조 뺏겼죠. 조문 열심히 뺏기시고 조문 옆에 뺏기시고 따라서 결론입니다. 따라서 각 협회는요, 총포, 화약류 안전관리와 기술 지원 등에 관한 국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 사무죠. 왜냐 경찰청장이 국가기관이잖아요. 경찰청장으로부터 일정 권한을 위탁받아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경찰청장은 국가기관이니까 국가사무를 수행하겠죠. 그래서 국가사무를 수행하여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법상 재단법인으로서 행정청에 해당한다. 됐죠. 행정청에 해당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협의납부 통지가 처분이냐를 보셔야 돼요. 그 다음부터 똑같아요. 이제 지난번에 진도별 할 때도 똑같죠. 처분의 개념 쓰시고요. 똑같아. 그 다음에 행정처분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도 똑같습니다. 넘어가시고 똑같습니다. 사안의 적용 봅시다. 사안의 적용. 그래서 주친 거 보시면 공법인인 각 협회가 자신의 공행정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해빈 납부 의무자에 대한 해빈 납부 통지는요, 납부 의무자의 구체적인 분담 금액을 산정 고지하는 부담금 처분으로서 부담금 주가 처분으로서 항거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됐습니다. 사안 해결 결론 지셔야죠. 행정청에 해당한다, 처분에 해당한다. 다음의 사안에서 각 협회는요, 총포 화약류의 안전관리와 진술 지원 등에 관한 국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법상
재단법인으로서 행정청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각 협회의 회비 통지는요, 회비 납부 통지는요, 납부 의무자의 구체적 부담 금액을 산정 고지한 후 부담금 처분으로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된다. 됐습니다. 됐고요. 이거 이제 이 문제 나오면 회비 납부 통지가 처분이냐라는 것은 대부분 잘 쓰실 거예요. 근데 각 협회가 행정청이냐 이것을 빼뜨려놓고 빼먹고 쓸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주의하셔가지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경찰청장이었다. 그러면 경찰청장이 행정청인지는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뻔한 거니까. 다 하는 거니까. 근데 협회가 나왔죠. 협회가 나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청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검토해야 되는구나 라고 눈치를 채셔야죠. 됐습니다. 넘어가시고 2번 봅시다. 이번 A회사가 이미 B회사가 헌법소원을 제기해가지고 이 해분 납부 통지의 근거 법률이 시행령 78조 1랑 1호를 이혼 결정받았죠. B회사가 헌법소원을 제기해가지고 그런데 A회사가 이제 돈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거죠. 회비 납부한 거 부당이득 반환 청구. 회비 납부한 거 돌려달라는 거죠. 근거 법률이 이혼 결정됐으니까 이 가능하느냐? 그렇죠? 2번 보시면 A회사가 이미 납부한 회비를 반환받기 위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제기하였다. A회사는 회비를 반환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오. 됐어요. 공정력과 이제 뭡니까? 성격 문제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 전에 딱 나오면 여러분들 이제 공정력과 성격 문제다 아니면 구성력과 성격 문제다 라는 문제를 눈치 딱 채시고 어디만 열심히 쓰시면 해설지 4페이지 있죠. 해설지 4페이지 이유를 열심히 쓰세요. 예. 왜냐면 이 정도 내용 다 쓰거든요. 공정력과 성격 문제는 아니면 구성력과 성격 문제는 누구나 다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부분이라 4페이지 이유는 너무나 잘 썼어요. 그런데 3페이지 부분은 안 쓰죠. 보시면 문제의 소진이 됐고요. 뭘 쓰셔야 되냐면 이 해임여부 통지 근거된 법령이 유연결정 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해임여부 통지가 효력이 어떻게 되냐, 유효성이 어떻게 되냐, 취소사유냐 무효사유냐 그걸 검토하셔야 돼요. 무효사유면요? 무효사유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당연히 되죠. 취소사유면요? 안 되죠. 그걸 검토하기 위해서 이제 유연 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유연 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회비 납부 통지의 위법성을 검토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효사유냐 취소사유냐 그래서 먼저 검토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이 무효사유와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 네, 그냥 학설이 있죠. 중대설이 있고요. 중대명백설이 있고. 학설 내용은 간단히 안 할게요, 그냥. 명백성 보충 요건설이 있습니다. 명백성 보충 요건설이 있고요. 중대명백설이 다수 판례죠. 그럼 중대명백설에 따라서 여기 법률이 유언이란 사정은요? 뭐라고 됐어요?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 보죠. 그래서 치유사유에 불과하죠. 이렇게 여기까지 봅시다. 여기까지. 그래서 문제 소재 보시면 해설지 3페이지에 문제 소재 보시면
해비납부 통지의 근거 조항인 법률 시행령 78조 1항 3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난 경우에 해비납부 통지 효력이 당연무효인지 아니면 취소에 불과한지 간에 문제된다. 그렇죠? 문제되죠. 당연무효 사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취소 사면요? 취소 사면요? 이제 취소 사면요? 이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안 되죠.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공정력을 또 쓰셔야 돼요. 공정력을 하는 일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2번 보시면 동그라미 2번 만약에 취소에 해당한다면요. 병이 이미 납부한 금액을 반환받기 위해서 취소송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여기서 취소송 지우시고요. 취소송은 뒤에 나와요. 3번 문제 나와요. 3번 문제.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갑이 병이 이미 납부한 금액을 반환받기 위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성에는요. 성격 문제가 문제된다. 공정력과 선거 문제, 구성요건의 활용과 선거 문제가 문제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맞죠? 2번. 위헌결정 법률 근거한 해비납부 통지 위법성,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중대 학설은 중대설이 있고요. 중대 명백설이 있고 명백성 보충 요건설이 있습니다. 판례는요. 명백성 보충 요건설 따라오고 있죠. 검토도 명백성 보충 판례는요. 중대 명백설을 따라오고 있고 검토도 중대 명백설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적용 보시면 반드시 이런 거 쓰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사정은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까지는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이 처분 당시에는 이게 위헌결정이 났다고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런 하자는요. 형량처분에 취소에 해당할 뿐이고 당연무효는 될 수는 없다. 당연무효는 아니다. 그리고 위헌결정 소급에 인정해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형량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또 맞죠? 이건 뒤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3번 AS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성의 AS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성의 인용 가능성. 이제 인용 가능성.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의 인용 가능성. 일단 뭘 썼으면 좋겠냐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한 요건. 행위처분으로 인해서 행위처분을 해가지고 돈을 냈잖아요. 그러면 부당에 대한 요건은 뭐냐? 여기 행위처분이 당연무효면요. 당연무효면 부당이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취소평일 나면요. 이런 경우도 당연무효가 돼요. 다만 취소사에 불과하면요. 취소평일 나면 이제 부당이 되는 건 맞는데 취소사에 불과하면 아직 취소사에 해당해요. 그래서 취소 판결 아직 안 했어요. 그러면 아직 부당이득은 아니에요. 이걸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맨날 취소사에 해당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기 해빈납부 통지가 이제 취소사에 해당하는데 누군가가 이 해빈납부 통지를 취소 판결을 해야 돼요. 취소 판결을 해야 이 A에서가 부당이득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한 요건. 주친구 보시면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에 불과할 때는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나오죠.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을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번음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부당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조세 가원합의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요. 주친거 처분이 당연무효하고요. 두 번째,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는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직권취소하거나 항고소송 절차에 의해서 취소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직권취소도 포함되죠. 취소 판결 말고도 직권취소도 포함돼요.
행정청이 직권취소하거나 아니면 행정법원이 취소 판결을 하거나 그러면 부당이득이 되는데 이걸 안 했다는 거죠. 안 하면 취소사유에 불과하다고 해서 부당이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런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가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는요. 과장증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 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 이 취소 판결 할 수 있냐? 취소 판결 할 수 있냐?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데 취소사유에 분명한데 취소 판결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공정력과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이제 하는 겁니다.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 성질을 쓰죠. 성질. 민사소송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요. 당사자 소송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왜냐면 이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당사소송을 보든 민사소송을 보든 다 공정력, 구성요건이 허락을 미쳐요. 다 미치기 때문에 당사소송을 보든 민사소송을 보든 이제 구별하는 어떤 시력은 없어요. 아무튼 당사소송 보는 뭐냐면 이게 뭐예요? 경제적인 이해 조절 제도다. 이 경제적 이해 조절 제도는 무슨 말이냐면 돈에 관련된 거야. 돈에 관련된 거다. 이 판례는 전통적으로 돈과 관련되어 있으면 그 원인이 공법성 원인이든 사법성 원인이든 가리지 않고 민사소송을 봐요. 말해줘야 경제적 이해 조절 제도지 이 돈과 관련된 얘기잖아요. 그래서 판례는 민사소송을 본다. 닥설은요, 이 공법성 원인이 있으면 원인이 공법성 원인이면 이것은 공권이기 때문에 당사자를 본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아무튼 뭐 민사소송을 보든 당사소송을 보든 이제 구성요건적 효력과 성격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면 공정력이라고 써도 상관없고요. 공정력과 성격 문제는 똑같이 생깁니다. 민사소송을 보든 당사소송을 보든.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뭐냐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나가면 민사소송으로 가요. 민사소송으로. 왜냐하면 이거 쓰려고. 그런데 당사소송 가면 이것이 당사소송 가면 성격 문제가 안 된다고 오해를 하세요. 아니에요. 이 당사소송을 가든 민사소송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민사소송을 하든 당사소송을 하든 구성요건 효력과 성격 문제 똑같이 생깁니다. 어떻게 봐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 학설을 쓰는 것이 실익이 없어요. 그래서 실익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단 이렇게 엊그제 봅시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성질 학설을 보시면 공권설, 차권설이 있습니다. 공권설은요,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요, 공법상 원인에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본권을 본다.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요, 당사자 소송에 의한다고 한다. 반면에 사건설은요,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요, 경제적 이해 조절 제도다. 그래서 사건을 본다. 돈과 관련된 겁니다. 돈과 관련된 것을 보는 겁니다.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요, 민사 소송에 의한다고 한다. 판례는요, 사건을 봐요. 그래서 민사 소송을 하죠. 보시면 판례는요,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이 사안은 취소가 된 겁니다. 취소가 된 겁니다. 그 이후에 부당이득 반환으로서의 가원납금 반환에 관한 법률관계는 단순한 인사관계에 불과하다. 됐죠? 따라서 밑에 줄, 따라서 판례는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사건을 보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처리한다. 검토. 민사소송을 했는데 당사소송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민사소송을 했는데 검토는 민사소송을 했는데 당사소송으로도 이 성격 문제가 똑같이 생겨요. 그 다음에 됐고요. 그 다음에 2번. 이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의 수사부문이 행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취소할 수 있는지. 이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했잖아요. 취소에 해당하니까 이 취소할 수 있는지 그 얘기예요. 학설 보시면 된다는 견해 안 된다는 게 있죠. 구성요건적 효력이 사법부에 소속된 구성요건적 효력이 사법부에 소속된 국가기관에까지 미치게 되면요, 사법부의 재판권 침해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하고요. 신속한 재판 원칙을 반하여 부당하기 때문에 인사법원도 행정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권력분립 원칙 위반된다. 그건 이해하겠는데 신속한 재판 원칙이 반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사에서 취소사에 해당하면요. 한 다음에 해당한다 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서를 제기하면 이게 패스 판결 나와요. 패스 판결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일단 취소사에 해당하면요. 취소송을 제기해서 취소 판결 받고요. 받고 취소 판결 받으면 부당이득 되죠? 받은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한 번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서 예? 이제 이게 구성요건 조건과 설계 문제에 관련해서 이 긍정서 그쵸?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제기받은 수소법원이 이 취소 판결을 할 수 있으면 취소송 제기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제기하는 두 번을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만 하면 됐지 무슨 두 번씩 하냐 소송을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얘기가 이제 원래는 하려면 취소송 제기해서 취소 판결 받고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들어와서 승소 판결 받아야 이제 부당이로서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소송을 두 번 해야 되니까 신속한 재판 원칙을 위반한다. 그래서 취소송에서 취소 판결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서 취소 판결을 할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민사법원이 행정의 효력을 부인하여 구성요건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부인하면 구성요건적 효력이 반할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이 행정의 구성요건 효력은 이제 다른 국가기관에도 미치거든요. 다른이 뭐예요? 행정청을 제외한 다른 국가기관이 많아요. 처분청을 제외한 다른 국가기관에도 미치거든요. 그래서 민사법원이 행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게 하면요 구성요건 효력에 반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근거가 뭐냐면 현행법상 취소송의 배타적 관할권 규정에도 위반된다. 왜냐면 취소송은요 행정법원만 할 수 있거든요. 행정법원만. 취소송은 행정법원만, 취소 판결은 행정법원만 할 수 있는데 민사법원이 취소 판결을 할 수 있다면 이제 배타적 관할권 규정에 위반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근거로 인해서 민사법원이요 행정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보는 게 부정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이 부정설이 다수설 판례입니다. 판례도 이제 부정설입니다. 판례는요 보시면 가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가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가처분은요 행정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해서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판례는 공정력이라는 말 쓰고 있죠. 아무튼 그래서 민사소송 절차에서 그 가처분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래서 검토는 이제 부정설을 했고요. 세 번째 줄 부정설 타당하다 됐고요. 세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합의 납부 통지 하자는요 취소에 불과하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성의 수소법원은요 조세 부가처분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갑자기 조세 부가처분이죠. 해비 납부 통지죠. 해비 납부 통지. 해비 납부 통지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됐습니다. 사안 해결 보시면 갑협회가 A사에게 한 해비 납부 통지는요 유언 결정된 시행령 밑에 줄 시행령 78주 1항 3호에 근거한 것으로 취소하여 전제한다. 그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성의 수소법원은요 조세부가처분이 아니라 해비 납부 통지 효력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A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해서는 이미 납부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없다. 됐죠? 이렇게 하고 3번은 이제 유언결정 소호표하는 문제예요. 유언결정이 소호표하는 문제다.
2번까지는 이제 판례 사안이고 3번은 제가 일부러 더 만든 겁니다. 3번 보시면 문제. A사가 이미 납부한 회비를 반환받기 위해서 2023년 5월 6일 취소송을 제기하였다. 날짜가 나왔어요. 날짜가 갑자기. 그 취소소송의 수서 부분은 어떠한 판결을 하였는지 설명하시오. 또한 만약 A회사가 무효등 확인소송을 제기했다면 수서 부분은 어떤 판결을 하였는지를 설명하시오. 그러니까 A회사가 취소송을 제기하거나 무효등 확인소송을 제기할 때 그 수서 부분들은 어떤 판결을 해야 되는지가 문제되는 거죠. 이것은 유형결정 소호표 문제예요. 이제 아까 이제 협의납부 통지가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시행령 근거법령인 시행령이 78조 1항 3호가 유형이 났다는 거죠. 그럼 이 소급표 때문에 하자가 이제 소급표 때문에 이제 취소사유가 된다는 거죠. 취소사유가 이렇게 취소사유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 취소송을 제기하면 취소판결 받을 수 있는가? 라는 거죠. 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일단 문제를 해설지 사관을 읽어가면서 봅시다. 해설지 6페이지에 문제 소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은요. 지금 사실관계를 정리한 거고 따라서 볼까요? 따라서 당해 사안에서는요. A사에 대한 회비납부 통지에 불가능성이 발생하여 취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담금의 근거법률이 유형결정이 나왔는 바 A회사가 회비를 돌려받기 위해서 취소송과 무효등 확인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취소 부분은 어떤 판결을 하는지 문제된다. 무슨 말이냐? 갑자기 불가증이 나왔어. 불가증이. 이 사안을 봅시다 한번. 이 당시에는 이제 법률이 있었어요. 시행령 근거법률이 있었어요. 근거법률입니다. 그 다음에 회비 납부 통지가 있었고요. 이거 언제요? 2020년 12월 6일. 그 다음에 유형결정 언제 했죠? 헌법재판소가 유형결정한 것은 2021년 5월 6일. 그래서 이제 시행령이 이제 유형결정한 거예요. 유형결정. 2021년 5월 6일. 이미 이제 재소송이 더 가버렸어요. 이제 대충 봐도 도간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우리 A 회사가 이제 취소송을 제기하죠. 언제요? 2023년 5월 6일. 5월 6일. 그러면 이 취소송을 제기했으면 이제 취소 판결 받으려면 이게 회비납부 통지가 취소사유에 해당해야 되는 거죠. 취소사유에 해당해야 취소에서 취소 판결 받을 수 있죠. 그럼 이형까지 나면 이 소급표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소급표가 되죠. 그럼 소급표 되면 이 유형까지 소급표 한다는 무슨 말이에요? 이거. 다시 한번. 이거 하나 빼먹었네요. 유형결정이 있고 취소송이 제기됐죠? 이 사건은 일반 사건입니다. 일반 사건. 자, 이거 말고 차근차근 다시 합시다. 이랬는데 왜냐면 일반 사건이냐 병행 사건이냐 당행 사건이냐 그거부터 해야 되니까 이것은 일반 사건이에요. 일반 사건. 그래서 이렇게 사실관계를 정리해놓고 회비 납부 통지의 위법성을 쓰면서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이 유형결정이 소급하느냐 그게 먼저 쓰셔야 돼요.
위헌 결정의 소급표.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이거? 이거죠. 예를 들어서 위헌 결정이 났다는 거죠. 위헌 결정. 위헌 결정이 났다는 거죠. 그러면 위헌 결정을 하기 위해서 위헌 제청이 했을 거 아니에요? 위헌 제청한 당해사건. 당해사건. 그 다음에 어디에요? 이제 현재 위헌 법률 제청, 현재 위헌 법률 제청하거나 현재 위헌 법률 제청을 하거나 아니면 법원에 위헌 법률 제청 신청한 동정사건. 동정사건. 그 다음에 쭉 가셔서 그 다음에 법원의 계속 중인 사건. 법원의 사건이 똑같아요. 법원의 계속 중인 병행사건. 그래서 위헌 결정 났을 때 위헌 제청함 당해사건. 그 다음에 위헌 결정 한 사건은 아니지만 이 위헌 결정 있을 당시에 법원 현재에다가 위헌 법률 제청했거나 아니면 법원에 위헌 법률 제청 신청한 동정사건. 그 다음에 법원의 계속 중인 병행사건 뿐만 아니라 위헌 결정 이후에 제기된 일반 사건. 일반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도 소급표가 미칩니다. 여기도 소급표가 미치고요. 근데 이 사건은 누가 이제 헌법소원을 제기했어요? B가 했죠. B가 하고 그 다음에 A가 이제 취소를 제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일반 사건이죠. 일반 사건. 이 당해 사건을 하시면 안 돼요. 당해 사건을 A가 제기한 취소송을 이 당해 사건을 하시면 안 돼요. 일반 사건이다. 그래서 소급표가 미친다. 그래서 소급표가 미친다. 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급표, 위헌 결정 소급표. 아휴, 야. 현재 태도, 대법원 태도 있는데, 이번에 답안지 쓰실 때는 대법원 태도만 쓰세요. 왜냐면 헌법재판소 태도는 헌법재판소 태도하고요. 대법원 태도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데, 네 번째에서 여기가 달라져요. 여기가 일반 사건. 대법원에서 일반 사건과 인정하는데, 이제 일반 사건 중에서도 이제 헌법재판소는 일반 사건 중에서도 제약을 가하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하고 헌법재판소 판례하고 대법원 판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대법원 판례 하나 쓰시면 됩니다. 이걸 다 쓸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헌법재판소 판례 해설지가 다 쓰는 거지. 보시면 위헌 결정 소급표 의 헌법재판소 48조 2하고는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요.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해가지고 위헌 결정 소급표를 장려율을 규정하고 있죠. 장려율을. 그러나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은요. 위헌 결정 소급표를 인정법을 확대해가지고 구체적 급여통제 효소성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장려만 인정하게 되면 이 뒤에 있는 것은 다 이 법률의 위헌 결정의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위헌 결정 혜택을 인정하기 위해서 이 소급표를 쫙 인정해주는 거죠. 소급표를 인정해주는 거다. 그래서 인정 범위 헌법재판소 스테이트 됐고요. 대법원 판례 봅시다. 대법원 판례 이 정도 쓰면 될 거예요 아마. 대법원에 따르면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요. 위헌 제청한 당해사건. 위헌 제청을 한 당해사건. 두 번째.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 이하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 제청하였거나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제청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제청을 했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 법원에 위헌 여부 심판 제청 신청을 한 경우에 당해 사건. 이걸 동종 사건을 합니다. 동종 사건. 네. 3번. 따로 위헌 제청 신청을 아니하 했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재판에 전제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병행 사건. 이 당해 사건, 동종 사건, 병행 사건. 뿐만 아니라 이 4번이 커요.
이혼결정 이후에 이와 같은 사유로 제소된 일반 사건. 이혼결정 난 다음에 이혼결정 났네? 그래서 나도 소송해야지 하고 일반 사건 들어온 거야. 이게. 또 포함된다. 그래서 밑에 줄 보시면 따라서 이혼결정 이후에 제소된 사건에 대하여,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일반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 일반 사건에 대해서는 다 인정해줘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제 제약을 가한다는 거죠. 보시면 이혼결정 이후에 제소된 사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소호표 부인이 오히려 정의와 형평등, 헌법적 인정의 심이 배치된 때 하나에 소호표를 인정한다고 보고 있으나 대법원은요, 이혼결정 이후에 제소된 모든 사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소호표가 비친다고 헌법재판소가 소호표의 범위를 넓히겠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하고 헌법재판소 판례 둘 다 쓰지 마시고 대법원 판례를 쓰실 때 줄친 거 있죠? 이 부분까지 쓰시면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 판례 다 쓰게 되니까 이렇게 쓰시면 될 겁니다. 됐습니다. 넘어가시고 사안의 적용 보시면 A회사는요, 헌법재판소에 이혼결정이 있은 후에 취소 등을 제기했으므로 A회사의 사건은요, 일반 사건에 해당하죠. 일반 사건. 그래서 일반 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이혼결정은요, A회사의 사건에도 소호표가 미친다. 일반 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호표가 미친다. 소호표가 미친다를 어렵게 했어요. 이제 일반 사건이기 때문에 소호표 미친다. 이를 나란히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나왔어요. 이혼결정된 법률 근거한 해비납부 통지 위법성. 아까 했으니까 이거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또 쓴 이유는 뭐냐면 해설의 완결성을 위해서 쓴 거고, 이번 논점은 2번 문제에서 썼잖아요. 그래서 썼으니까 간단하게 2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혼결정의 법률 근거 해비납부 통지 위법성, 무효와 취소 구분 기준 쭉 내려서 사안의 적용이죠. 사안의 적용도 아까 똑같죠. 이것은 이렇게 쓰지 마시고 이제 2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당해사안에서 가벽에 내려진 해비납부 통지는 취소에 해당한다. 일단 취소에 해당한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티픽하면 소호표 A 사건은 일반 사건이기 때문에 소호표가 미쳐요. 그러면 해비납부 통지 위법성 보다 이 소호표가 미치기 때문에 취소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취소 판결 하시느냐? 이제 불가증력이 발생해요. 불가증력이 발생한 경우에도 소호표 미치냐? 그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소기간에 들어가 있어요. 제소기간에도 소호표 미치느냐? 안 미친다. 보세요. 이제 있나 보십니다. 처분이 있으면 안 나부터 90일 이내에 취소형을 제기하죠. 그 다음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취소형을 제기되죠. 근데 두 개 다 도과해버렸어요. 2020년인데 2023년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불가능이 발생해버렸어요. 소호표 안 미쳐. 일반 사건이기 때문에 소호표 미친다며, 소호표 미치기 때문에 취소에 해당한다며. 예. 그래서, 그런데 불가증력이 발생하면 소호표 안 미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밑에 각지 일반에 그 얘기가 써놨어요. 그 얘기를 써놨어요. 다시, 이거 설명하고 말씀드릴게요. 불가증력이 발생하는 경우 소호표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 무슨 말이냐면, 제소기간이 도과했잖아요. 제소기간이, 그러니까 이혼결정 소호표가 미친다 하더라도 제소기간이 도과한 것을 제소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것으로 바꿀 수 없다요. 바꿀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불가증이 발생한 경우는 소호표 미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 제소기간에 도과하지 않은 것을 바꿀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혼결정 소호표가 되면, 이렇게 쭉 소호표가 되면 일반 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제 취소에 해당해요. 이렇게
취소에 해당하는데, 근데 제소기한 도가하면요? 제소기한 도가하면요? 제소에 도가한 것을 도가하지 않은 것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각각 판결해야 된다, 각각 판결. 각각 판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각각 판결. 취소에 해당은 맞지만, 제소기한이 도가했기 때문에, 각하 판결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 이해를 못하세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각지 1번 볼까요? 각지 1번. 유형결정 소호표가 미친다는 의미와 제소기한이 도가하여 불가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유형결정 소호표가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는 구별해야 된다. 됐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러면 유형결정 소호표가 미친다는 의미는 무슨 말이다? 유형결정 내 법률의 근거 행위점을 하자는요 중대의 명세에 따르면 취소에 해당한다는 의미이고요. 그러나 제소기한 도가에서 불가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유형결정 소호표가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는 뭐다? 유형결정 소호표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미 도가한 제소기한을 도가하지 않은 것으로 바꿀 수는 없다는 의미다. 이해하셨죠? 예. 따라서 취소이 제기된 경우에 행정처분의 하자가 취소에 해당한다 하더라도요. 그쵸? 취소를 제기하는데 취소에 해당하냐고 취소 판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소기한이 도가해버렸어요. 보세요. 제소기한이 도가하였으므로 취소 판결을 할 수 없고 각각 판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요, 무효동 확인소송을 제기했어요. 무효동 확인소송이 제기된 경우는요, 무효동 확인소송에는 제소기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죠. 이게 무효동 확인소송, 이게 취소 대신에 무효동 확인소송을 제기했다는 거죠. 무효동 확인소송을 제기했어요. 취소송은 제소기한 적용이 안 되니까, 무효동 확인소송은 제소기한 적용이 안 되니까 각각 판결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취소에 해당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각 판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리고 무효동 확인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요, 무효동 확인소송에는 제소기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요. 하자의 정도는 취소에 불과하므로 기각 판결을 해야 된다. 됐죠? 이 문제. 이게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취소할 때는 왜냐면, 유형결정 나면 소호표 한다면서, 소호표 하니까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좋은 거를 생각해가지고 취소하면, 이제 각각 판결을 해야 되고, 무효동 확인소송하면 기각 판결한다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세요. 그래서 각주에 써놨으니까 잘 보시고, 구분을 하세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3번. 위로 올라가가지고죠. 답안지를 어떻게 쓰냐, 그걸 이제 설명하는 거야, 지금. 답안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 각주 1번은 이해를 돕게 써놓은 거고요. 답안지를, 이 각주 1번의 내용을 답안지에 어떻게 그럴듯하게 쓸 것인가. 그 얘기를 쓰는 겁니다. 위로 올라가셔서 3번. 유형결정 소호표가 불가정이 발생한 행정처분에 미치는지 여부. 판례태도 보시면, 판례에 따르면요. 유형결정 소호표 인정된다 해서, 유효인 법률 근거 행정처분이 당연보고가 된다 할 수 없고요. 이미 취소송이 제기간이 경과하여 불가정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요, 유형결정 소호표가 미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안의 적용 보시면, 당해사는요, AS에 대해서 2020년 12월 6일 해비 납부 통지가 있은 후에 취소송의 제소기간 90일 1년이죠. 이 도가한 후 2021년 5월 6일에 헌법재판소 유형결정이 나왔고요. 2023년 5월 6일에 취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유형결정 소호표는 A회사의 사건에 미치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유형결정 소호표가 미친다는 무슨 말이다? 소호표가 무슨 말이다? 유형결정 소호표가 미친다는 무슨 말이다? 그것은 이제 하자가 취소에 해당한다 라는 뜻이고요. 만약에 불가정이 발생해가지고 유형결정 소호표 미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다? 제소기한이 도가한 것을 도가하지 않은 것을 바꿀 수 없다. 무슨 말이다? 각각 판결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미치지 않는다 해놓고 3번 취소송과 무효동 확인소송의 수법의 판결 보시면 해비 납부 통지 취소송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회사에게 부과된 해비 납부 통지에는 취소가 존재하죠.
그래서 A에서는 취소용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사항은요, 취소용이 제소기간이 도했기 때문에 유형결정에 효과가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취소 판결을 할 수 없고요, 각하 판결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해비납부 통지 무효확인 소송 1번 조문이죠. 행정소송법 4조 2항 무효소송이란 행정적인 처분이나 효력이 제기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2번 무효 등 소송에서 확인이 필요한지 여부. 무효 등 확인 소송 쓰게 되면 꼭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쓰세요. 확인의 이익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게 좀 무식한 얘기는 한데 무효 등 확인 소송이잖아요. 확인한다는 말이 있어. 확인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확인한다는 말이 있으니까 판례가 좀 무식하지만 확인의 이익이 필요한가? 그렇다. 확인의 이익이 필요하다라고 옛날에 그렇게 했었어요. 무효 등 확인 소송이 이름에 확인자들어가니까 옛날에. 지금 필요 없다고 판례가 바뀌었는데 이 확인이 이게 필요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무효 등 확인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무효 등 확인 소송 말고 다른 실효적인 권리 수단이 있으면 다른 실효적인 권리 구제 수단이 있으면요. 거기로 가라. 그래서 거기로 가라. 그리고 무효 등 확인 소송 오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확인이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는. 그래서 이 사안에서 뭐가 있어요? 무효 등 확인 소송 말고 다른 실효적인 구제 수단이 뭐가 있어요? 취소송이 있죠. 그다음 부당이득 반환 청구송이 있죠. 이런 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취소송이나 무효등 수송이나 취소송이나 부당이득 반환송으로 가야 되지 무효소송 오지 말라라고 했었습니다. 확인이 필요돼가지고 지금은 필요 없다라고 바뀌었습니다. 역시 필요설. 왜 그러냐면 왜 불효소가 왔냐면 이게 무효등 확인 소송에도 기속력 규정이 있거든요. 기속력 규정이 주연되거든요. 기속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기속력이 뭐가 있어요? 반복금지요. 그 다음에 재처분 의무. 그 다음에 원상회복 의무가 있죠. 원상회복 의무. 이 사안에서는 원상회복 의무가 문제가 돼요. 예를 들어서 무효등 확인 소송을 제기받은 무효등 확인 소송을 제기받은 수소 부분이 만약에 지금은 취소에 해당하지만 만약에 이 사안이 다른 사안에서 무효사에 해당한다. 그래서 무효선을 해버리면요. 이제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가지고 행정청은요. 그 처벌 상대방한테 부당이득을 돌려줘야 돼요. 원상회복 의무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근거를 가지고 판례는 확인의 이익이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학설을 보시면 필요설, 즉시 확정 이익설이라 하는데 무효 등 항해소송보다 더 실효적인 권리 구제선이 있다면 무효 등 항해소송이 인정되지 않는다 본다. 이해하셨죠? 예. 불효설은요. 취소 판결 위성력은요. 무효 등 항해소송에도 준용된다. 아까 준용된다. 그렇죠? 기속력은 준용된다. 지속력 뭐가 있어요? 반복금지요, 재처분 의무,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원상회복 의무를 말한다. 그래서 무효 등 확인 판결 자체만으로 판결 기속력에 의해서 판결 효력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과 같이 분쟁의 궁극적 해결을 위한 확인의 이익 여부를 논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 이게 다수입니다. 판례도 판례 변경이 됐어요. 판례는 판례 변경해가지고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서 보호되는 직접적인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무슨 말이에요? 원고적격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35조에 규정된 무효항의 구간을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봐야 하고요. 이와 별도로 무효항의 보충성을 요구하는 것은 뭐다? 여기서 확인 이익이 뭐냐면 이게 보충성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보충성. 그래서 이와 별도로 무효항의 소송에 보충성이 요구되는 건 아니므로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의사는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 그래서 불효소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무효확인 소송 나오면 이제 확인의 이익인지를 쓰셔야 되고, 아셨죠? 꼭 쓰셔야 돼요. 꼭.
검토는 이제 보시고요. 이제 불효소를 했고요. 그래서 두째 주 검토 볼까 그냥 검토 및 사안 점을 볼까요? 무효등 확인 판결에도 기성력의 회복으로 기성력 효력으로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 점으로 말씀드렸죠. 원상회복 의무 말씀드렸죠.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 점으로 실효적인 권리구제 측면에서 볼 때 불효소에 타당하다. 따라서 갑은요, 부당에 대해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더라도 무효등 확인성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3번. 쓸 게 많아요. 보니까 그죠. 행위처벌 근거법령 위헌이하로 무효등 항의소송을 제기한 거에 법원의 조치. 이거예요. 기각판결. 여기 기각판결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유형갈등 소급에 따라서 이제 취소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제 기각판결 하는 거죠. 왜 각하가 아니에요? 왜냐면 무효등 항의소송은 제소기간이 적용이 안 되잖아요. 제소기간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각하판결 하면 안 되고요. 취소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각판결 하는 겁니다. 아셨죠? 팔레트도 보시면 어느 행정처분의 판에 따르면 어느 행정처분을 대하여 그 행정처분에 근거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등 무효확인 청구소가 제기됐어요. 그러면요, 다른 특별한 사정 없는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 없대요. 이거죠. 이제 무효등 확인서 제기한 거예요. 무효등 확인서 제기했는데 왜 무효등 확인서 제기했어요? 그래서 유형결정 이상은 뭐냐면 유형결정 난 게 아니라 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입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네, 주장만 하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유형결정 난 게 아니고, 예, 갑이라는 사람이 무효등 확인서 제기하면서 왜 무효냐? 하면 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이게 위헌인지 아닌지 따질 필요 없대요. 위헌인지 여부를 따질 필요 없대요. 왜? 따져봤자, 위헌이라고 해봤자 취소에 불과하니까. 예, 취소에 불과하니까 기각 판결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런 것이 났으면요, 또 마찬가지예요. 또 기각 판결이에요. 이런 것이 났으면 기각 판결이고요.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요, 따질 필요 없이 기각 판결이에요. 그냥 따져봤다요? 위헌이라고 따져봐봐야 위헌의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보다 취소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각 판결한다. 이해하셨죠? 위헌이지 따질 필요도 없대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그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됐죠? 사안의 적용 보시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S에 대한 해빈 납부 통지 하자는요, 취소사에 불과하므로 법원은 기각을 해야 된다. 사안 해결 정리하는 겁니다. 정리. AS가 제기한 취소송은요, 제소기간에 두고 했기 때문에 취소송의 수소법원은 각각 판결할 것이며 이 나올 것이며, 해빈 납부 통지 하자는요, 취소사에 불과하므로 무효등 확인서 수소법원은 기각 판결할 것이다. 됐죠? 취소송은 각하, 무효등 확인소송은 기각. 됐죠? 이거 여러분들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3번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되게 문제 어려웠죠? 아마 쓸 게만 너무 많아가지고. 됐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